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현지 시간 8월 12일 금요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금년 9월 초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시 채택 예정인 성명 문안에 대한 협의 등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한국일보 조용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동해 조업권을 팔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외교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중 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 사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외교안보 부서간, 정보부서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네. 뭐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연합뉴스의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유라고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는 사실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 답변 자료에 그게 없어서 확인을 못 해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질문해 주시죠. 데일리인K 김가영입니다. 그 언론 성명, 그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앞으로 그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무대응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조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핵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네. 최근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그 시각이나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태도가 이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뭐 방침과도 사실상 연동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례로 최근 그 중국을 방문했던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황교안 총리의 지난 6월 방중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 이후 조치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그 어떻게 소통을 좀 해나가실 예정이신지 중국 최고 지도부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북 공조의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언론을 비롯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는 쉽사리 약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말씀하신 황교안 총리 방중 때 여사한 그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외교 관행상 그 황교안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그 면담의 구체 내용은 언급을 자제코자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방중 후에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한중 양측은 사드와 관련해서 기존 입장에 따라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데일리 장영원 기자입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요즘 최근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재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혹시 있으신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그저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제 외교부 입장을 들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진전 사항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상부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에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작년 말 합의된 그 위안부 합의가 매우 귀중한 합의이고 중요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그래서 하루속히 재단이 활동을 본격화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화요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지난 7월 말 출범한 그 화해 치유 재단의 그 사업의 큰 틀, 큰 방향,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미 재단이 발족되었고 또 국장급 협의가 개최된 이유이기 때문에 재단의 그 차질 없는 사업 실시를 위한 그 모멘텀이 조성되었고 그러한 협의에서 국장급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협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 상부 보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그 일본 측 그 출연금 거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현 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원활한 재단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 자금 출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방금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은 재단에 출연하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기금의 용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에 이견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오간 적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조업권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 드렸는데. 예, 그 내용 말고요. 네. 이번 보도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조업권이라 하면은 그 배 단위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영역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런 구체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